네, 보복 소비와 함께 최근 시장에서는 광고 업종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돈을 쓰다 보니 기업들 입장에서도 마케팅 비용이 좀 덩달아 올라가고 있는 듯한데요. 국내 광고 업체들에게는 어떤 성장의 기회가 열려 있는지 오늘 광고 업종에 대해 알아보고 미디어 콘텐츠 업종 얘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할 분은 한국투자증권에서 통신 미디어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오태환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광고 쪽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국내 광고 업체 하면은 제일기획과 이노션을 많이들 좀 떠올리실 텐데 하지만 이 두 기업을 놓고 봤을 때 이번 1분기 실적은 희비가 좀 엇갈렸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제일기획 실적은 1분기에 굉장히 잘 나왔던 반면에 이노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았죠. 근데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온 이유는 그 차이점이 국내에서 좀 발생을 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노션이 매출 총이익 기준으로 3%가 빠진 반면에 제일기획은 국내가 이제 10% YY 증가를 했습니다. 제일기획이 증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삼성전자 핸드폰이 새로 출시가 된 것들이 반영이 되었고요. 이노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자동차이다 보니까 신차 사이클이 이제 1분기 광고하는 것보다는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좀 뒤쪽으로 광고를 하는 게 몰려 있어서 국내 실적이 좀 안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주가에도 반영이 됐죠. 그렇죠. 네. 이노션이랑 제일기획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노션은 현대차 계열에서 자동차를 광고하는 업체다. 그리고 제일기획은 삼성 계열이어서 핸드폰과 가전을 광고하는 업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하는 PER 관점에서 주가 배수가 제일기획이 이노션보다는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이제 삼성이 광고를 더 많이 해주고 있고 조금 더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제일기획이 좀 더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국면이 좀 정상화가 되면은 기업들의 마케팅비 그게 올라갈 거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광고 주들은 여기서 좀 업사이드가 더 가능한 구간인가요? 어때요? 네, 업사이드가 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주가라는 거는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거, 거기에 이제 멀티플을 곱해가지고 형성이 되는데 지금 주가는 실적이 좋아진 정도만 반영이 됐는데 여기에 멀티플이 좋아지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타격을 온기로 받으면서 기업들이 마케팅비를 많이 줄였는데 지금은 백화점이라든지 오프라인을 시작으로 소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한 6월, 5월부터 굉장히 소비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좋아진 것들을 광고가 조금 후행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게 안 좋아질 때는 일단 광고를 하다가 안 좋아지면 도저히 안 되겠네 하고 광고를 끊지만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계속 좋아지니까 그럼 우리가 광고를 좀 더 해서 더 우리 제품을 알려봐야겠다 해서 지금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사이클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 사이클 아직 초기라고 보고 있고 주가가 좀 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보조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일기획이랑 이노션의 전체 매출 총이익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는 광고 대행사 주가를 보시면은 작년 11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올랐나 보면은 50에서 80%씩 다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제일기획도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주가는 별로 안 갔다. 그래서 해외 피어 대비해서 좀 주가의 매력이 높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고주들에 대한 저희가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미디어 콘텐츠 쪽으로 저희가 또 넘어가야 될 텐데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의 이제 이슈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쪽 업종과 섹터 내에서는 요즘에 분위기와 이슈는 좀 어때요? 이게 사실 미디어라는 업종 자체가 이제 올해의 실적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 이렇게 약간 꿈을 가지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장 센티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같은 경우는 고PER 주식들이 좀 많이 빠지는 국면에서 미디어도 약간의 조정이 있었는데요. 다만 큰 트렌드는 지금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투자금을 작년 대비해서 올해 플러스 65% 굉장히 많이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도 이제 올해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생각했을 때는 이제 디즈니가 콘텐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콘텐츠를 별로 투자를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디즈니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구독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런 오리지널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미국의 이제 HBO 맥스, 뭐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뭐 넷플릭스 이런 애들이 미국에서의 구독자가 한계치에 도달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에 아시아를 진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때는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컨텐츠인 한국 컨텐츠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 큰 트렌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단기적인 이제 펀더멘탈의 변화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네. 주가가 좀 하락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아마존도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 지금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 MGM을 약 10조 원 인수한다. 네, 네. 이게 좀 이쪽 섹터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이슈인가요? 네, 사실 네. 지금 우리 이제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방향 자체는 구독 경제로 네.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K텔레콤도 구독 경제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아마존 프라임, 뭐 넷플릭스 등등 다 똑같잖아요. 근데 구독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플랫폼이랑 차별화가 되는 무언가가 있어야지 그 플랫폼을 구독을 하게 되고 소비자가 그 플랫폼에 결합, 그러니까 바인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다른 누군가와 차별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바로 오리지널 컨텐츠, 독점 컨텐츠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래 사회에 있어서도 이제 앞으로 노동 강도가 약해질 것이고 남는 시간 늘어날 것이고 자율주행차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차 안에서도 뭔가를 소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큰 산업의 방향성 안에 있어서 이제 컨텐츠, 특히 오리지널 컨텐츠를 독점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독 경제에 있어서 오리지널 콘텐츠가 상당히 중요한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소비자 입장에서 뭐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있는데 볼 게 없다면, 네. 더 이상 볼 게 없다면 그 구독을 끊게 그렇죠. 되겠죠. 네. 그런 컨텐츠를 이제 갖춰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한국의 컨텐츠가 좀 세계적으로 널리 많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좀 어때요, 분위기는? 사실 저희 기생충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기생충이 미국에서 상을 많이 받았는데 네. 작년에도 기생충보다 더 높은 등수로 이제 기록한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반도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 알죠. 아, 네. 강동원 나온 그 반도라는 영화가 순위로는 더 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어서 미나리라는 영화도 굉장히 흥행을 지금 일으켰고, 더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영화 말고도 드라마들이 인기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넷플릭스가 원래 컨텐츠 순위를 공개를 안 하기로 유명했는데 네. 이제 탑 10 컨텐츠를 공개를 하면서 이제 한국 컨텐츠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확인이 되었고, 뭐 아시아에서는 뭐 상위 10개 중에 4, 5개는 한국 컨텐츠가 꼭 있고, 뭐 미국, 해외 글로벌리하게 놓고 봐도 탑 10에는 항상 드는 게 이제 한국 컨텐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기존에는 아시아 중심으로 한국 컨텐츠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글로벌도 어느 정도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컨텐츠 쪽에서 경쟁력이 좀 강한 대표적인 기업이 있나요, 국내? 이 컨텐츠를 네.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3가지 역량이 필요한데, 네. 제작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 그리고 IP, 이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이 3개를 골고루 갖춘 업체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3개 쪽에서 모두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제작 쪽에 좀 강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 제작사까지 지금은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넷플릭스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방송사를 편성을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뭐 광고 달 필요가 없고, 제작비도 처음에 바로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작 역량만 있더라도 이제 해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그런 한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좀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고 있군요. 마지막으로 종목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CJ ENM인데 1분기 실적 양호하게 잘 나왔고, 앞으로 뭐 실적 전망이라든지 투자 포인트로 볼 만한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네. 앞으로 3분기까지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걸로 보여져요. 네. 다만 CJ ENM이 주가가 4분기에도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거든요, 작년에. 근데 서프라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ENM이 이제 티빙에 약간 올인을 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지금 네. 풍기고 있으면서 투자를 앞으로 3년간 굉장히 늘려나갈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티빙 가입자가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넷플릭스랑 똑같습니다.
넷플릭스도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신규 가입자가 별로 안 나오니까 주가가 빠지잖아요. 맞아요. ENM도 약간 비슷한 방식으로 갈 것 같고 그래서 티빙 쪽을 주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가 주변에 티빙 구독자가 늘어났다. 그리고 티빙의 오리지널 컨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ENM 같은 종목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티빙 가입자 수 증가 여부가 실적과 주가 방향성의 키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광고 업종과 더불어 미디어 컨텐츠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오태환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